펜돌이와 함께 합격길만 걷자고요. 환상 솔레노이드와 원형 코일, 이것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건요, 이렇게 둥근 도너츠 모양의 철심이 있고 여기에 코일을 감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원형 코일은 그냥 코일을 둥글게 많이 감아 놓은 거, 이걸 원형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이 철심 안에서 발생한 이 자기장에 대한 세기를 구하는 것이고, 원형 코일은 이 중심점 있죠? 요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구하는 식이 2파이 r분의 ni고, 원형 코일은 2r분의 ni로 딱 식이 비슷하고 파이만 차이가 나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떻게 쉽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으로 그 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강의의 맨 마지막 분에 있겠습니다. 거기서 봬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현상,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경우에 따라 그 식을 다 외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법칙 한 가지를 갖고 그 식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 중심이 되는 원칙이요, 바로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이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간단합니다. 어떤 팔곡선이 있고요. 이 팔곡선 안을 지나가는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팔곡선에 이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팔곡선의 길이 있죠. 길이 L 있죠. 그거 자기장의 세기와 그 다음에 그 길이 L, 요거의 길이를 서로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 팔곡선 안을 지나가는 전류의 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장의 세기 H 있죠? 네, H 곱하기 팔곡선의 길이, 요 길이를 곱하면 전류의 크기와 같아요. 그런데 전류는 그 방향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지금 I1과 I2가 같고 I3가 다르죠. 그래서 I1 더하기 I2 그 다음에 빼기 3예요. 근데 왜 I1과 I2는 플러스고 왜 I3는 마이너스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기준 방향을 정한 건데, 자, 지금 H라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럼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이용해 보면 결국 기준이 되는 방향은 뭐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기준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된 전류의 값은 플러스를 쓰고 그 방향과 반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폐회로에서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가 H라고 한다. 그리고 이 폐회로의 중심으로부터 이 폐회로까지의 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의 이 원주는 2파이 R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와 L의 길이 2파이 R을 하게 되면 결국 요 안을 통과하는 전류의 합 I1 더하기 I2 그다음에 빼기 3 해서 한 값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H는 2파이 R분의 I1 더하기 I2 빼기 I3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요 공식 개별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요거 자기장의 세기와 그 폐곡선의 길이를 곱하면 그 안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이 앙페르의 법칙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건 요걸 이용해서 공식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무한장 도체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예요. 다시 한번 무한장 도체, 이게 뭘까요? 길이가 엄청나게 너무 긴 거, 끝이 없는 그런 도체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한장 도체예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지만 끝이 없겠죠. 네. 그리고 이 도체가 위로 전류 I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이 도체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폐 루프를 잡았어요. 왜?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 적용하려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무엇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한다? 오케이. 일단 페루프를 그린다. 페루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루프의 길이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다. 그래서 이 점의 자기장의 세기 h와 페루프의 길이 l을 곱하면 요 페루프 안을 통과하는 전류 i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페루프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 원주니까 이건 2파이r이죠? 2파이r. 이 대신 넣고. 그래서 요 식을 h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h는 2파이 r분의 i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을 여기서 적용하면 그냥 요 식은 가볍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식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을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예요. 일단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 도너츠가 있습니다. 모양 대충 짐작 가시죠? 그리고 도너츠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았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요.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철심은 도너츠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단면이 원형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제 요 중앙, 통로의 중앙까지의 거리를 R메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 중앙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길이를 아까 그 패곡선 L이라고 하고 그 길이를 또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 적용할 거예요. 먼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H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기장이 흘러가는 폐회로의 폐곡선 요거. 자, 이거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폐곡선을 통과하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볼게요. 지금 전류가 I 몇 번 I가 들어갔어요? N번 들어갔죠. 그래서 NI다. 그래서 우리가 요 루프의 길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의 길이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2파이R이죠. 그래서 L 대신에 2파이R이 들어가서 는 NI로 식이 바뀐다. 그래서 요 식을 자기장의 색이 H에 대해서 정리하면 2파이R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서 2파이R분의 NI 암페어턴 퍼 메타로 식을 구할 수가 있다. 어때요? 아까 각각의 이거 식을 외울 수도 없고 실은 그래서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 하나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원형 코일 그 중심의 자기장의 색이 H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지요. 그럼 먼저는요. 원형 코일이 뭔지를 알아볼게요. 아까 있었던 우리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원형 코일은 뭐냐면은 그냥 코일을 이렇게 둥실 감은 걸 원형 코일이라고 그래요.
그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 초코파이 같은 거, 파이 같은 거 하나 이게 철심이 있었죠. 이 철심이 일단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을 적용해서 관련된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복잡해. 적분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전기 기능사 문제 풀면서 적분해가지고 할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되면 아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 암기. 그런데 다행히도 그 식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환상 솔레노이드와 굉장히 비슷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자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관련하여 이 식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일단 코일을 감았어요. 둥실둥실둥실 감았어요. 몇 번 감았느냐? 총 n번 감았다. 그리고 이 코일의 중심으로부터 코일은 실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자기장의 세기의 위치는 이 점인 거예요. 이 중앙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경우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니까 여기에 오른 나사의 법칙을 사용을 하면 자기장은 어떻게 흐를까요? 자기장은 손의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감싸듯 흘러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상황은 이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분 법칙을 사용해서 그 앙페르의 주역 법칙을 사용하려면 적분까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드니까 자 일단 식을 이렇게 외울게요. ER분의 NI 이런 식으로 외우고 나서 이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환상 솔레노이드와 원형 코일에 대한 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는 2파이 R분의 NI였고요. 원형 코일은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은 H는 2R분의 NI로 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부 초창기 하시는 분은 환상 솔레노이드하고 원형 코일하고 이 모양이 구분이 안 돼서 학습이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런 요건 우리는 확실히 이거 구분했고 식도 비슷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 기억하는 방법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는요 코일하고 동일하게 일단 코일은 있어요. 그렇죠? 이 코일이야. 그런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도너츠 파이가 있어요.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다 똑같은데 여긴 뭐가 있다? 파이가 있다. 파이가 있다. 이렇게 식을 구분해서 원형 코일과 환상 솔레노이드와 원형 코일의 식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하느냐? 환상 솔레노이드와 원형 코일의 식은 거의 똑같다. 2파이 R분의 NI, 2R분의 NI. 그런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파이가 있고 원형 코일에는 파이가 없어. 이렇게 식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 2번 우리 그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 공식 원칙인데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이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으로만 학습을 하자. 일단 자 이름이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전류가 흐르는 도체 주변에 지금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이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변 요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 무한장 직선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렇게 휘어져 갈 때도 존재하니까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거리가 뭐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은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게요. 문제가 이거를 응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식이 있고 각각 이 식에 나타나는 요소가 뭐야?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요소가 뭘 나타내는지 그림하고 매치시켜 놓기만 하면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그림을 설명드리고 이와 함께 식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이 이렇게 휘어져 가요. 이때 전류 I가 흐르고요. 미소 길이, 굉장히 작은 길이만큼의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소 길이의 중심의 점을 0점이라고 했고요. 0점으로부터 거리 이렇게 R만큼 떨어진 곳에 P점이 있어요.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델타 H라고 했습니다. 왜 델타냐? 이제 미소 길이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이기 때문에 델타 H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점에서 접선 있죠? 요 접선인데 요 접선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예, 요 접선과 요거에 서로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다. 오케이. 자, 요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요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구하는 건 이 미소 자기장의 세기 델타 H예요. H는 4파이 R 제곱분의 이때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이 미소 길이 델타 L 그리고 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무슨 값이냐? 이 점과 내가 알고자 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고자 하는 위치 하의 요 선분과 접선의 이 선분 사이의 각을 말한다. 요렇게만 기억할게요. 더 깊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수준에서 비오사바르 법칙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